수상학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상학에서 삼지창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손에 삼지창 선이 있으면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벌가나 사업을 하여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이 삼지창 선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삼지창 선은 타고나는 것인지요? 아니면 누구나 노력하면 생길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수상학에 대한 가르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관상이나 사주나 수상이나 다 운명을 같은 방향으로 나타냅니다. 즉, 관상 오행이 좋으면 사주 오행도 대체적으로 좋고, 또 사주 오행이 좋으면 손금도 대체적으로 긍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관상이나 사주나 손금이 방향성은 크게 보면 같다. 그런데 왜 관상을 따로 보고 사주도 따로 보고 수상도 따로 보는 일이 있느냐? 70% 방향성은 같지만 세밀하게 나타나는 30%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상에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을 사주에서 알 수 있고, 또 사주에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부분을 수상에서 알 수 있고, 또 수상에서 알 수 없는 부분을 관상에서 알 수 있다. 70% 방향성은 똑같지만 30% 세밀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상도 보고 사주도 보고 손금도 보고 해서 종합적인 진단을 할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보통은 관상 사주만 보면 거기서 운명이 거의 드러나기 때문에 관상 사주를 보고 우리가 운명을 판단하고 상담도 하고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손금 전문가들은 또 손금 위주로 운명을 탐색하고 운명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금도 역시 70% 운명을 나타내고 있고 사주, 관상 모두가 70%는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에서 종합 진찰을 할 때 우리가 건강의 좋고 나쁨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죠. 한 부분만 진찰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종합 진찰을 할 때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죠. 그것처럼 관상, 사주, 손금을 함께 보고 진찰을 하면, 운명 진찰을 하면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크게는 방향성이 똑같다. 그럼 이제 손금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손금에 대한 답을 드리면, 손금의 삼지창이나 M자형이나 이런 손금의 형상은 대체적으로 후천적으로 나타납니다. 선천적으로 있는 경우도 있는데 70% 이상이 후천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큰 제복, 큰 갑부, 큰 기운을 타고난 사람은 후천적으로 이렇게 20대, 30대에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는 몰랐는데 성장하면서 나타나고, 또 30, 40대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50대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삼지창이나 M자형이나 운명선이나 재물선이나 이런 태양선 등등의 여러 가지 선이 있는데, 이런 선들은 후천적으로 대체적으로 발달하게 되며 나타나고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복이 열리고 부자가 될 건지 한번 살펴보면, 손금에 M자형이 없었던 게 만들어졌다, 또는 삼지창이 없었는데 만들어졌다. 그러면 앞으로 돈 벌 징조입니다. 부자가 될 징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손금을 한번 살펴보고 점검해 보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서 사주 관상을 보고 거의 70%는 판단을 하고 상담을 해드립니다. 근데 간혹 손금이 필요해서 이 수상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수상하면 손금만 보는 게 아니라
손 모양, 손가락, 손 두께, 예? 손 색깔, 손금, 이걸 통칭 수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수상. 그리고 손금이라는 건 이 손금이 있죠. 생명선, 두뇌선, 감정선, 운명선, 이것을 보는 걸 우리가 손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건 수상을 보고 판단해야지 손금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손금은 좋은데 손 두께가 빈약하고 손이 너무 약해. 그러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손 두께도 적당히 해야 되고 손금도 좋아야 되고 색깔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이 선이 분명해야 되고 이런 때 이 수상이 좋고 손금이 좋다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선 하나 있으니까 좋아. 너는 부자 될 거야. 이건 오판이다. 응? 그래서 손 모양에서 어떤 식으로 격을 갖추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손 모양은 개판인데 손금만 어느 하나 선이 생겼어. 재물선이 하나 생겼어. 그렇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손격을 갖추고 그 다음에 손금도 좋을 때 발현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호기심이 발동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옛날에도 한번 제가 이런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1차적으로 손은 적당한 두께가 있어야 되며 피부도 적당한 탄력이 있는 게 좋다. 두 번째, 손가락이 있는데 삐뚤삐뚤하지 말고 균형 있게 반듯하게 갖추어진 모습이 좋다. 크기, 작기, 손가락 크기, 작기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손가락은 많이 작거나 많이 길거나 이렇게 기형을 일으키면 안 되고 상식선에서 균형이 맞아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3선이에요. 생명선, 두뇌선, 감정선. 이건 기본으로 누구나 타고납니다. 그리고 가운데 뻗어나가는 운명선이 있는데 이 운명선은 없는 사람도 있고 후천적으로 생기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생기는 사람도 있고 후천적으로 생기는 사람도 있다. 근데 통계적으로 후천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천적으로 뚜렷하게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천복을 타고난 거예요. 그리고 후천적으로 생기는 경우는 내가 개척자로서 성공하는 케이스란 뜻이고, 그래서 선천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후천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다. 넷째는 3선, 4선이 일단 정확하면 이 사람은 기본 격을 갖춘 겁니다. 그러니까 3가지 선이나 운명선 포함해서 4가지 선이 뚜렷하다면 이분은 기본은 갖춘 거예요. 사주로 말하면 오행을 갖춘 거다. 좋은 거죠. 그리고 5번째는 이제 여기에 보면은 재물선, 태양선 이렇게 등등의 재물선, 여기 그 월구, 이 월구라는 건 여기가 월구예요. 여기 금성구. 이런 데가 잘 도토만이 발달되면 재물운이 좋고 부자가 될 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는 우리가 손을 힘주지 말고 딱 붙였을 때, 힘주지 말고 붙였을 때 틈 사이가 안 보일 때 기본 재복이 좋은 겁니다. 틈 사이가 뻥뻥뻥 뚫리면 재물이 많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붙였을 때 힘주지 않고 딱 붙였을 때 틈 사이가 안 보이는 게 기본 재복이 있으며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이다. 그리고 7번째는 내가 손을 이렇게 오므리고 쌀을 여기다 부었을 때 자기 한 끼 식사할 정도의 쌀이 올라가야 이분은 평생 먹고 살 복이 있는 겁니다. 이게 손이 너무 작고
봐봐요. 우묵하지 않아가지고 쌀을 보면 다 새나가. 그래가지고 한 끼 밥도 못 해먹어. 그러면 이분은 제복이 빈약한 거예요.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 끼 밥은 해먹을 정도의 쌀이 올라가야 기본 제복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두 손이 아니에요. 이러면 한 대박도 올라가지. 응. 이렇게 한 손으로 쌀을 여기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끼 밥은 해먹을 정도가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 기본 제복이 있다고 우리가 본다. 그 다음에 8번째, 이 엄지손가락이 부모, 이게 형제, 이게 나 가운데, 이게 부인, 이게 자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가락 어디에도 상처 나지 않는 게 좋다. 그럼 부모 손가락에 상처가 나면 부모님이 수술했거나 건강이 안 좋거나 미션이 있고, 또 형제 손가락에 흉터가 있으면 형제 중에 건강이 안 좋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 형제가 있을 수 있고, 형제 중에 등등의 상처가 있는 형제가 있을 수 있고, 내 자신 손가락에 흉이 많으면 내 자신이 그러하고, 부인 손가락에 흉터가 많으면 부인이 그러하고, 자식 손가락에 많으면 자식이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손가락이 흉터가 없어야 되며 반듯해야 되며 어떤 상처나 크고 작음이 없는 게 좋다. 9번째 맞죠? 순서. 9번째는, 자, 9번째는 이 손을, 여러분이 제 손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손을 딱 펼쳤을 때, 손을 펼쳤을 때 손 색깔이 이 적당히 혈기가 있고, 색깔이 좀 맑고 깨끗한 느낌이 들면 이 사람 기운이 현재 좋다는 뜻이에요. 근데 손 색깔이 어둠침침하고 칙칙하고 막 피부색도 안 좋고 이렇게 어두워 보인다, 또는 너무 창백하다, 이러면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다몽색이 나거나 혈색이 돌거나 적당한 색깔이 드러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맑은 색깔이 드러나는 게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만나면 악수를 딱 하죠. 악수를 했을 때 손이 착 붙는 사람이 있고 겉도는 사람이 있어요. 악수를 딱 하면 손이 착 붙어요. 느낌이 좋고, 손이 착 붙고 느낌이 좋으면, 찰진 느낌이 들면 그 인연법도 나랑 좋다는 의미도 들어있고, 또 그 사람은 기본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내가 느꼈을 때 찰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제복이 있고 능력도 있고 복이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막 손이 껄끄럽고 겉돌아 악수를 했는데, 그러면 그분은 돈복이 있으면 건강이 안 좋거나 또 건강이 좋으면 돈복이 부족하거나 사연이 있거나 어떤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손이 착 붙으면 그분은 기본적 복이 있고 나랑 인연법도 맞고 또 기본적으로 타고난 기운이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나랑 얼마만큼 기운이 잘 맞고 좋은지 악수를 편안하게 해보십시오. 편안하게 했을 때 딱 잡았을 때 기운이 좋고 찰진 느낌, 딱 먼지 붙는 느낌, 이러면 에너지가 좋고 괜찮은 인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원 법문이 끝나고 가끔 이렇게 악수를 해드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이 제 손 잡고 찰지다 이런 느낌이 들면 믿으셔도 됩니다. 좀 약간의 겉도는 면이 있으면 찰지도록 노력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건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고, 어찌됐든 여러분들끼리라도 악수를 해서 느낌이 좋고 이렇게 딱 붙는 느낌이 든다면 인연법도 좋은 의미가 있고 기운도 좋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점검으로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찰진 느낌이 안 든다고 해서 그 인연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의 인연이라는 건 이 악수 하나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며 악수 하나가 찰지다고 해서 무조건 좋고 또 찰지지 않다고 해서 나쁘고 이렇게 속단하면 안 된다. 다른 부분이 좋다면 이 작은 부분은 또 극복해 나가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악수로서 모든 인연법을 결정지으려 한다든가 판단한다든가 점검하면 안 된다. 단 참고 정도 하는 건 좋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착각이나 오해할까 봐 한 말씀 더 드리는데, 여러분 직업에 따라서 손이 거칠 수도 있고 이렇게 엉금엉금할 수도 있고 이 손이 찰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방에서 일을 많이 한다든가 또는 밭일을 많이 한다든가 노동적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은 손이 많이 거칠고 딱딱한 경우도 많고 이 마디도 굵고 이렇게 손이 거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악수하면 찰진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그분의 직업과 환경 조건도 살펴야 되기 때문에 악수의 느낌으로 모든 걸 속단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참고로 알아두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손 관리를 꼭 잘해야 됩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로션도 바르고 손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손도 하나의 운명적 작용을 하고 손금도 운명적 작용을 하고 손을 보십시오. 깨끗하고 탄력 있고 좋게 관리할 때 에너지도 좋고 운도 좋고 기운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을 함부로 다루거나 소위 말하면 함부로 거칠게 하지 마라. 내가 그러한 직업이 아니라면 관리를 잘하는 것도 운명을 좋게 하는 방법이란 뜻입니다.